성공한 설계자들은 당신의 밤잠을 설칠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0.1%입니다. 전 국민의 99.9%가 AI로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벌벌 떨며 뉴스만 새로 고침할 때 단 0.1%의 설계자들은 조용히 당신의 공포를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인간은 배부를 때가 아니라 굶주릴 때, 즉 결핍을 느낄 때 가장 지갑을 쉽게 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최신 AI 툴을 공부하며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은 당신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 당신을 평생 공부만 하는 소비자로 묶어두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해놓은 심리적 덫이죠. 마치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리면 온 나라가 공포에 질려 주유소로 달려가듯 당신은 AI라는 파도 앞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헤엄치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 올라타서 파도의 방향을 정하죠.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기술은 변해도 인간의 공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공포의 원리만 이해하면 당신도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버리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절박한 결핍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자,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공포의 노예로 살며 설계자들에게 이용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 판을 뒤집는 설계자가 될 것인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그들은 대체 어떤 도구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헤집고 다니는 걸까요? 그들이 고장난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쓸어 담는 소름 돋는 방식,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은 무질서가 아니라 고장난 질서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정유사가 가격을 올릴 때 정부가 나서서 상한선을 긋는 모습을 보셨나요? 대중은 시스템이 오작동한다고 느낄 때 미칠 듯한 분노와 함께 강력한 구원자를 갈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0.1%의 설계자들이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익의 급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이유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죠. 이때 설계자는 그들의 분노를 대신 지져주며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가짜 질서를 던져줍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어려운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1,800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전 국민의 공포를 잠재웠듯 당신도 그들의 혼란을 잠재울 단 하나의 기준만 제시하면 됩니다. 이것만 따라오면 안전하다는 메시지는 고장난 시스템 속에서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팩트를 하나 더 얹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유료 강의와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해결책이 아니라 시스템의 고장을 이용해서 만든 정서적 안식처에 불과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의 결함을 이용해 사람들을 당신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모으는 지배자가 되죠. 당신의 평범한 경험에 이 질서 부여의 기술만 더해진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당신의 시스템에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안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잔인한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이 본능이 어떻게 폭발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그 추악하고도 달콤한 현장을 보러 갈까요? 인간의 욕망 중 가장 다루기 쉽고도 강력한 연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질풍입니다. 누군가 AI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인증샷을 볼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동경보다 먼저 뜨거운 질투가 피어오릅니다. 설계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송곳처럼 파고듭니다.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저만큼 버는데 나는 왜 제자리인가? 라는 박탈감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깨우죠. 인간은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가장 파괴적인 소비를 감행합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아래서 정유사의 이익을 시기하는 대중의 마음을 이용하듯 비즈니스의 설계자들은 당신의 질투심을 수익화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과 수익 그래프는 사실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정교한 미끼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그 미끼를 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질투의 방향만 바꾼다면 당신도 남의 성공을 구경하는 관객에서 타인의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성취를 타인의 질투를 유발하는 상징으로 변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물을 AI라는 도구로 빠르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세련되게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거대한 추종자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질투의 피해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질투를 현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강력한 연료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타오르는 질투를 실제 구매로 전환하려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필요하죠. 그들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상한선, 그 설계 비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목줄을 쥐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를 주면 사람들은 방황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주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비즈니스의 지배자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고객의 머릿속에 심리적 상한선을 긋습니다. 마치 정부가 휘발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듯 당신도 상대방이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선택의 범위를 강제로 좁혀줘야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설계자는 딱 이것만 하면 된다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대중에게 가짜 자유를 선물합니다. 기술이 넘쳐나는 AI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결정장애에 시달립니다. 이때 당신이 이 툴 하나로 이 가격 안에서 이 결과물만 만드세요 라고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에서 룰 메이커로 격상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며 당신을 권위자로 모시기 시작하죠. 팩트를 짚어보자면 당신이 제시한 상한선은 고객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깔때기입니다.
이 깔때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당신이 설계한 수익 모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의 선택지를 뺏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만 긋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곧바로 돈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마지막 방어 기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설계자들은 이 마지막 저항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영리한 보험을 하나 준비해둡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실을 피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설계자들은 이 손실 회피 편향을 이용해 고객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정부가 석유 가격 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듯 당신도 고객이 느낄 시간 낭비와 시행착오라는 리스크를 대신 짊어지는 척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보전해줄 테니까요. 라는 달콤한 약속은 고객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가 됩니다. AI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진입장벽인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때 설계자는 리스크 보전 전략을 가동합니다. 당신이 직접 겪어야 할 삽질을 AI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해줄 것이라고 설득하세요. 고객의 리스크를 당신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는 순간 고객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구매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당신은 리스크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회비용을 당신의 수익으로 치환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 고객은 당신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도감은 금방 나태함으로 변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 안도감을 넘어선 강력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설계자들은 다 차려진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밥상을 치우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지능을 잃고 달려들게 만드는 시한폭탄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착각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설계자들은 다 차려진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밥상을 치우겠다고 경고하며 시한폭탄을 설치하죠.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2주 단위로 갱신하며 시장에 긴박감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은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눈앞에서 사라질 기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오직 본능적인 생존 욕구만을 자극하죠. AI 시대의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설계자는 이 점을 역이용해 정보의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딱 이번 주까지만 유효합니다. 혹은 선착순 10명에게만 공개하고 영원히 닫겠습니다. 라는 선언은 대중의 뇌 속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기회에 시한폭탄을 다는 순간 고객은 그것을 놓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게 됩니다. 긴급성은 지능을 마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마약인 셈이죠.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미친 듯이 달려들게 만드는 트리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려들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증명하게 만들어야 하죠. 설계자들은 이제 채찍 대신 낙인과 훈장이라는 더 세련된 도구를 꺼내듭니다.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입니다. 설계자들은 이제 이 원초적인 두려움을 이용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정부가 가격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를 공개적으로 낙인 찍어 응징하듯 당신도 실행하는 자와 머뭇거리는 자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워야 합니다. 시스템에 올라탄 사람들에게는 선구자라는 화려한 훈장을 달아주고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고자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 잔인한 등급제 안에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당신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A형 시대에 성공한 설계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과 안도감이 공존하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팝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 방주에 탄 사람들만의 수익이라는 프레임은 밖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결핍을 안겨주죠. 팩트를 짚어보자면 당신이 만든 커뮤니티는 정보 공유의 장이 아니라 거대한 심리적 요새입니다. 사람들은 그 요새의 성벽 안에 머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바치며 스스로 당신의 시스템을 홍보하는 전도사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장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공포로 시작해 결핍을 건드리고 질투를 지나 안도감을 준 뒤 다시 시한폭탄으로 밀어붙여 이 거대한 성벽 안으로 몰아넣는 과정. 이 정교한 설계도는 이제 당신의 손에서 하나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되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끝에 도달하게 될 욕망의 종착지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꿈꾸던 성공의 진짜 얼굴, 그 마지막 소름 돋는 결말을 보러 가시죠. 드디어 당신은 욕망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공포로 시작해 결핍을 건드리고 질투를 지나 안도감을 준 뒤 시한폭탄으로 밀어붙여 당신만의 성벽 안으로 사람들을 가두는 전 과정. 이제 이 정교한 수레바퀴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굴러가며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AI는 그저 이 수레바퀴가 지치지 않고 더 빨리 돌도록 돕는 무색무취의 윤활유일 뿐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설계한 욕망의 굴레 안에서 행복해하며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와 더 자극적인 질서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욕망의 경제, 그 마지막 진실입니다. 팩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것조차 사실은 제가 설계한 해부학적 몰입의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당신의 뇌 속에 설계자라는 새로운 욕망의 씨앗을 심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숫자로 보는 사람과 욕망으로 보는 사람, 그 두 부류 중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자, 이제 모든 설계도는 당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욕망을 설계하는 포식자가 될 것인지는
결과는 오직 당신의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부해드린 이 차가운 메커니즘을 당신의 비즈니스에 단 1%라도 적용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지배하는 욕망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설계는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첫걸음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